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 2021년 제1회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이 CBT로 변경되면서 이제 기출문제 제공이 안 되죠. 하지만 항상 합격할 만큼의 점수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모의고사로 준비를 했는데요. 모의고사는 굉장히 오래전 기출과 최근의 기출을 섞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BT로 시험이 바뀌고 좀 안 좋은 건 뭐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글을 올리는데 보면 CBT를 가지고 답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요. 하지만 이 시험의 합격은 필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필기 합격하셔도 실기 합격해야지만 최종 합격됩니다. 그렇게 필기에서 답만 암기하시고는 실기 합격이 엄청 어렵다는 거 꼭 아시고요. 자, 이렇게 바뀔수록 우리는 중요한 내용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기출 제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에서 문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셔야 실기까지 합격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1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를 대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중에서 그림과 같은 경고 표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안에 점화원이 있죠, 그죠? 점화원이 있고 불이 붙는 건 인화성 물질 경고죠, 그죠? 산소가 있고 불이 붙는 건 산소랑 화합해서 불 붙는 산화성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 맞죠? 그죠?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되게 조직을 구성한다. 맞죠? 생산 조직과 동떨어진 특수 조직으로 구성한다. 틀렸죠? 그죠? 안전관리 조직은 생산 조직과 밀착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안전은 생산에서 안전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동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죠? 3번 틀렸고요.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중에서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은 연계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2번의 원인 연계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별표 3개짜리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기교육인데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이다. 그죠? 자, 우리가 정기교육은 사무직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이죠.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매 분기 3시간 이상이고요. 판매직을 제외하면은 분기에 6시간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맞는 거죠. 이번에 정기교육인데요. 관리 감독자 뒤에 있는 사람 연간 10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었습니까? 16시간 이상이죠. 2번이 틀렸고요. 채용 시의 교육이다. 그죠?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를 찾는 것 같네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입니다.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 시는 일용 근로자는 채용 시하고 동일하게 1시간 이상이고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하면 2배 더 받아서 2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맞게 된 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의 착오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인지할 때요. 정서가 불안할 때는 인지를 잘못할 수 있다. 그죠? 감각 차단 현상, 생리 심리적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는 어떠한 사실을 인지할 때 착오가 생기죠. 하지만 작업자의 기능이 미숙하다라는 건 내가 잘 다룰 줄 모르는 거죠. 조작 과정에서 착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이용한 작업. 전압은 50V 아니라 얼마였죠? 75V 이상인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이었죠. 자, 그 다음에 화학설비 중에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 사용이나 세척 작업. 액화, 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가스나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 장치 취급 작업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의 간접 원인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에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인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행동, 물적 원인 또는 불완전한 상태는 사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었죠. 자, 그러면 간접 원인이 아닌 거, 그죠? 물적 원인, 이거는 직접 원인이니까 아닌 거 1번 되겠죠. 간접 원인은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작업관리상 원인, 이렇게 5가지가 해당되었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 조직의 원리 중에서 지시 일원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시 일원화는 한쪽에서만 지시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죠. 언제나 직속 상사에게서만 지시를 받고 특정 부하 직원에게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안전심리의 5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질, 지능, 감각, 환경. 요 중에서 안전심리의 5대 요소 속하는 거 1번의 기질이죠. 그죠? 자, 5대 요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그 일을 할 때의 감정, 그죠? 나의 타고난 기질, 그 다음에 나의 습성이나 습관이 안전심리를 불러일으키고요. 이렇게 심리가 안전해야 안전행동이 나온다 했죠. 그죠? 일을 하게 된 동기, 나의 기질, 그때의 감정, 나의 습성과 습관, 이렇게 5가지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세이프티 스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안전관리 수행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 그죠? 성적을, 과거와 현재로 성적을 비교해서 평가한 점수로 단위가 없다. 제1은 전부 다 단위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세이프티 스코어가 플러스 2 이상이다. 이 말은 재해가 플러스가 되었다는 건 더 많이 발생했는 거다, 그죠? 안전관리가 과거보다 좋아졌다. 틀린 설명 3번이죠. 그죠? 값이 마이너스 2 이하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는 큰 차이가 없고 플러스 2 이상일 때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라고 그죠? 해설해야 되죠. 자, 세이프티 스코어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일 때는 안전관리가 과거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죠? 틀린 설명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감전에 의하여 지면으로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해를 입었습니다. 긴 물과 가해물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작업대 위에서 전기공사 하던 중에 감전을 당했다는 건 짜릿함을 느꼈죠. 그 짜릿한 충격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인이 된 거, 기인물. 기인물은 제일 원인이 된 물체다. 그죠? 자, 물체가 없을 때는 원인이 된 걸 찾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감전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인물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물은 직접적으로 부딪힌 부분이 됩니다. 해를 입힌 물체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지면에 떨어져서 다리를 골절당했죠. 그래서 가해물은 바로 지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역시나 중요합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 이론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파블로프는 첫 번째 학습을 할 때는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의 원리죠. 계속해서 계속성의 원리, 시간을 들여서 시간의 원리, 이해하도록 공부하라, 강도의 원리, 이렇게 5가지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의 준비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파란색 별표 해보겠습니다. 자, 안 나온 건 아닌데 자주 나오진 않았죠? 모랄 서베이의 효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모랄 서베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모랄 서베이는 근로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경영관리 개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종업원의 정화 작용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닌 감 찾아볼게요. 근로자의 심리나 욕구를 파악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높인다. 그죠? 이렇게 근로자의 심리나 욕구를 파악하는 조사를 모랄 서베이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의욕을 높이기 때문에 경영 관리를 개선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정화 작용을 촉진시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보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독 마스크 중 할로겐용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용은 녹색, 암녹 외웠죠? 황산용은 노란색, 황색이죠. 황황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시아나수소, 황화수소, 할로겐, 화나하가 들어가는 건 하회탈할 때 하회 이렇게 기억했고요. 유기화물용은 유갈 이렇게 기억했죠. 그래서 할로겐 하회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회색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의 각 단계별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단계 자아실현, 2단계 안전, 3단계 사회적, 4단계 존경과 금지에 대한 욕구, 그죠? 자, 여기에서요, 1단계 자아실현이 아니죠. 1단계가 제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죠, 그죠?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죠.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최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대부분의 위험한 업종인 경우 토사석 광업에서부터 대부분의 제조업, 그죠? 자,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했죠, 그죠? 자, 요거 우리가요, 암기법 한번 볼게요.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해서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운송 장비, 위원회 열자. 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였죠. 50인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해야 될 사업이었죠. 그죠? 토사석 광업에서 할 때 해당되죠. 그죠? 1차 금속으로 맞죠. 그죠?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서 맞죠. 그죠? 정보 서비스업 해당되지 않죠. 자, 이렇게 정보 서비스업, 그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보통은 300인 이상 이렇게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을 묻고 있다. 그죠? 자,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그죠? 개선 계획이고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그죠? 4번에 경미한 재해가 다발할 때 해당되지 않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본 형태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사회행동의 기본 형태 보면요. 때로는 사회행동이라는 건 집단을 이루는 행동이죠. 집단끼리 협력하고 대립할 때도 있고 집단에 소속되지 못해 도피하고 융합, 강제 타협할 때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아닌 건 모방이죠. 이 모방은 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그저 행동 성향이죠. 개인들이 하는 행동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3번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그리거 X이론에 따른 관리 처방이 아닌 것은 X이론은 저차원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관리 처방,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죠? 예, Y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이죠. 고차원의 인간은 목표만 던져주면 스스로 한다. 그죠? 그렇게 말했죠. 권위주의적 리더십, 다시 말하면 명령하고 통제해야 된다. 경제적 보상체제 강화, 돈 많이 줄게 일 잘해라 이거죠. 그죠? 면밀하게 감독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렇게 세 가지는 저차원 X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이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제율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천인율이 45인 사업장의 빈도율, 빈도율은 도수율이잖아요. 그죠? 자, 도수율과 연천인율의 관계죠.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입니다. 그래서 도수율은 하면요, 곱해졌는 2.4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죠. 그죠? 2.4분의 연천인율 하면 18.7오고 제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시스템안전공학 21번 문제 풀이합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모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중에서 최초 단계 분석으로 시스템 내의 위험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최초 단계 또는 설계 단계, 구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 그죠? 바로 P가 최초이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PHA 예비 위험 분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넘어갑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하죠. FDA에 의한 제4의 연구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FDA를 할 때는요, 첫 번째 타업 사상이죠. 목표 사상, 타업 사상을 선정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 원인을 찾아야죠. 자, 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와 사고와 원인의 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죠? 마지막에 개선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였습니다. 자, 맞게 된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가장 잘 발생하는 진동수는 했습니다. 초기의 청력 손실은 4000Hz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죠?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요거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보담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대부분 시간은 2시간이었죠. 근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자, 4시간인 건 뭐였다? 컴퓨터 키보드 작업, 그죠?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세 가지 다 해당된다, 그죠? 단기간 작업,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원 2인이 중복해서 작업한다. 자, 여기에서 중복 작업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했던 걸 또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이 되겠죠. 그죠?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그죠? 중복 작업이라는 건 병렬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하는 공정에서 작업자 신뢰도가 0.85로 동일해요. 두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두 사람 다 0.85입니다. 그죠? 근데 작업 중에 50%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하고 50%는 중복 작업한다면, 자, 두 명이 중복 작업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50%만 중복 작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50%만 중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0.85로 똑같지만 한 사람의 신뢰도는 0.85에 50%밖에 안 하니까 0.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뢰도는 0.425가 됩니다. 한 사람은 0.85고 한 사람은 0.85 곱하기 50%인데요.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다? 병렬의 관계다. 그때 신뢰도를 계산하라. 그죠? 병렬의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0.85 곱하기 1 마이너스 0.425 하게 되면 0.9138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인간공학의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 척도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죠? 적절성, 의도된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무오염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오염 안 되는 무오염성이다 라고 했고요. 민감도죠.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됩니다. 사용성은 아니죠, 그죠? 신뢰성, 반복성입니다. 반복 실험 시에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였죠, 그죠? 5가지인가요? 네 가지 맞나요? 네,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인간기계 시스템의 형태 중 인간이 사용자나 동력원으로 기능하는 것은,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붙여볼게요. 인간기계 시스템은 3가지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동체계, 자동체계, 반자동체계 있었죠. 근데 요 중에서 반자동체계 뭐 기계화체계 해도 된다. 그죠? 사람이 사용자나 동력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뭐죠? 수동 시스템이죠. 그죠? 사용자가 손공구나 기타 보조물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작업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니라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누적 손상 장애, 다시 말하면 비슷한 게 근골격계 질환이 된다. 그죠? 원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과도한 힘, 높은 장소하고 무관하죠. 장시간의 진동, 부적절한 자세, 요거 외에도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이나 저온에서 더 잘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29번, 다음 중 정신적 작업 부하에 대한 생리적 측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대사량, 최대 산소 소비 능력, 근전도, 이런 거는 다 육체적 생리적인 거죠. 몸을 재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맥 지수가 정신적인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것이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FT도에서 사용되는 다음 기호 의미로 맞는 것은, 동그라미는 기본 사상이죠. 그죠? 제의 뭐가 된다? 원인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모가 결함 사상이죠. 그죠? 이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통상 사상입니다. 그죠? 예상되는 사상, 예상되는 원인이다 라고 했고, 생략 사상을 뜻하죠. 정보가 미비해서 계속 개발될 수 없는 사상, 정보가 미비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사상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신체 반응의 척도 중에서 생리적인 스트레인의 척도로 신체적 변화의 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생리적은 육체적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이 중에서 혈압, 부정맥, 심박수, 이런 건 육체가 지금 어떻게 뛰는 건지 이런 걸 나타내죠. 혈액 성분은 생리적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서 성분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건 생화학적인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서 완성해야 할 시스템 안전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주 출제된 내용은 아니죠. 그죠?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SSPP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 안전 업무 활동은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운용 위험 요인 분석 OHA이고요. 업무 활동 심사에 참가하고 설계 심사에 참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경제성 분석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요건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안전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합니다.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과 분리한다. 안 되죠, 그죠? 다른 시스템 프로그램 영역과 조정한다 라고 해야죠. 2번 틀렸습니다. 시스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시스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 해석이나 평가를 한다. 그죠? 자,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인체 측정치를 응용하는 원칙은, 그죠? 요건 뭐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인체 측정치를 설계에 응용할 때는요, 첫 번째 최대 치수나 최소 치수 설계죠. 극단치 설계다라고도 하고요. 조정 범위를 두어서 하는 조절식 설계가 있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이렇게 세 가지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톱 사상을 일으키는 커스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T는 하시고요. T 밑에는 AND 게이트, 직렬이죠. 한 줄로 나타내면 돼요. 그죠? A, B, C. 현재는 뭐 커스앤 미니멀 커스햇이 동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요것도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시스템 안전을 수명 주기에서 생산물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물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는 사양 결정 단계 또는 정의 단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시스템의 신뢰도가 얼만가, 그죠? 주어진 값들이 이제 신뢰도를 주고 신뢰도 구하라 한다면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고장 확률이다라고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공식에 대입한 것은 전체 시스템의 고장률이 되겠죠? 이때 신뢰도는 1- 고장률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주어진 값이 고장률이다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신뢰도라고 보고 전체 신뢰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은 직렬이니까요. 곱하면 된다. 그죠? 곱하기 하시고요. 두 줄은 병렬이니까 1-0.8 곱하기 1-0.8 하면 되고요. 한 줄이니까 뒤에 건 없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672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할까요? 나왔는데 기억 못 하신다면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량적 표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정목 동침령. 눈금이요. 고정이 1, 2, 3 정목이고 동침, 지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흔히 우리가 보는 시계의 형태죠. 그죠? 대략적인 편차나 변화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죠? 변화하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침 동목형. 요건 반째로 침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1, 2, 3. 이게 눈금이 움직입니다. 그죠? 요거는 조작상의 실수 없이 쉽게 조작할 수 있어서 생산 설비에 많이 쓴다. 틀렸죠, 그죠? 우리 그 자동차에도요, 게이지 보면, 기름 게이지도 그렇지만 이렇게 속도 게이지가 다, 이 지침이 움직이죠? 이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실수가 많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개수형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판독 오차가 적죠. 필요에 따라서 개수형, 아날로그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각적 표시 장치에서 지침을 설계하는 요령이 아닌 것은, 지침은 이렇게 끝이 뾰족해야 보기가 쉽죠. 뾰족한 지침을 사용합니다. 지침의 끝이 눈금과 겹쳐지면 눈금을 정확하게 읽기가 힘들죠. 이건 틀렸죠, 그죠?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맞닿되 겹쳐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그죠? 2번 틀렸고요. 지침을 눈금면에 밀착시켜야 오차가 적어지고요. 원형 눈금일 경우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금 중심까지 칠한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척도의 신뢰성이란이라고 했는데요. 신뢰성은 뭐죠?
반복 실험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신뢰성이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신뢰성은 뭐다? 반복성을 뜻한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계위험 방지 기술 41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프레스 작업에 대한 위험성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틀리셨다면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고요. 자, 프레스는 한 번씩 이렇게 재료를 집어넣고 찍어내고 또 빼고 또 찍어내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죠. 오랜 작업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 번 집어넣어서 그죠? 한 번 찍어내면 빼내고 또 하고 또 하죠. 그래서 프레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위험이 더욱 커요. 그죠? 오랜 작업 시간 틀린 설명 요거죠. 그죠? 금형의 제작 설계 시 안전 고려가 미흡하고 그래서 금형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뜻하고요. 작업 공정상 방호장치 설치가 곤란할 때도 있다. 틀린 설명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직경이 30mm인 영광을 선반에서 절삭할 때 스핀들의 회전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절삭 속도가 20m/min다 라고 했습니다. 회전하는 기계의 회전 속도 공식은요. V는 전분의 파이 dn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 직경은 뭐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미니트다 라고 했죠. 자, 공식에서 천이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한 천이기 때문에 직경은 밀리미터 대입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는 1000분의 파이는 계산기 파이 누르시고요. 직경이 30mm, 그죠? 곱하기, 회전수 n을 계산하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n으로 가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1분의 V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파이 dn은 1000 곱하기 V죠. n만 남겨두고 넘길게요. n은 하면 넘기면 밑으로 간다, 그죠? 파이 d분의 1000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은 대입할게요. 파이 계산기 누르시고요. 직경은 30mm 그대로 넣으시고 1000 곱하기 속도는 미터/미니트 단위니까 그대로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212.21 r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회전 시험을 할 때 비파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고속 회전체의 기준을 물었다, 그죠? 회전축의 중량은 몇 톤을 초과?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는 얼마를 초과해야 되죠? 1톤 초과하고 120m/s 초과할 때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물림점을 가진 기계는, 물림점은 대표적으로 뭐였죠? 롤러기죠, 그죠? 두 개의 회전체 사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었죠. 롤 분쇄기 바로 롤러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기계설비 방호 방법에서 위험원에 대한 방호 방법은, 그죠? 위험원 자체를 포집하거나, 포집한다는 건 위험원을 감싸버리는 거죠. 목재가공용 둥근톱에서 반발 예방장치나 연삭기의 덮개를 설치해서 감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감지형 방호 장치가 있어요. 감지형은 이상홍도나 이상기압이나 과부하 등 이렇게 부하가 안전 한계치를 초과할 때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를 중지시키는 방호 장치가 감지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위험원에 대한 방호 장치 맞는 거 뭐죠? 덮개형 방호 장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한 개 하중 이하의 하중이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하중이 아니더라도, 그죠? 일정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점점 증가해서 결국은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크리프다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7번, 그죠?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폭발하는 모든 기계는 겉을 보자 그랬죠? 압력 용기, 외관의 상태, 탱크에 균열이 있다면 폭발하니까요. 그 다음에 공기압축기는 이거 뭐죠? 회전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 폭발하는 특징이 있다 했죠. 그죠? 폭발하는 모든 용기 겉을 봤고요.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 두 가지, 그죠?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언로드 밸브의 기능. 그 다음에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부에 있는 덮개나 우레 상태, 윤활유의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응축수를 배수하기 위한 드레인 밸브 조작 및 배수까지 해당되었죠. 자, 제동장치나 비상정지장치 해당되지 않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다음 중 기동 스위치를 활용한 안전장치는 했습니다. 스위치에 있는 안전장치 그랬죠? 게이트 가드는 문을 닫는 거고요. 광전자식은 센서를 하는 것이고 급정지 장치. 이 중에서 기동 스위치에 있는 건 양수 조작식이죠. 버튼을 이렇게 30cm 띄어서 양손으로 누를 때는 기계가 움직여요. 그죠? 두 손 중에 한 손이라도 떼게 되면 슬라이드는 급정지합니다. 이렇게 스위치 버튼 안에 안전장치를 넣어둔 거 바로 1번의 양수 조작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네. 양중기에서 절단 하중이 100톤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화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화물을 직접 지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화물의 최대 허용 하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최대 허용 하중은 안전한 값이다, 그죠? 절단 하중은 위험한 값이죠. 안전한 값분의 위험한 값 하면 안전율이 나와야 되는데요. 안전율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다. 이렇게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의 경우 안전계수, 안전율이 5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안전계수 공식을 만들면 안전한 값 최대 사용 하중 또는 최대 허용 하중분의 위험한 값 절단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죠? 1분의 안전계수니까요. 이렇게 곱한 게 서로 똑같죠. 최대 사용 하중 곱하기 안전계수는 절단 하중이다. 그죠? 그러므로 최대 사용 하중은 곱해졌는 거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안전계수분의 절단 하중 이 공식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안전계수는 5가 되고요. 절단 하중이 100톤이니까 계산하면 20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돌리개는 적정 크기의 것을 선택하고 심압대 스핀들은 가능하면 길게 나오도록 한다. 틀렸죠, 그죠? 자, 심압대의 스핀들은 지나치게 나오지 않도록 한다가 맞습니다. 칩이 비산할 때는 보안경을 쓰고 방호판을 설치하죠. 칩 비산 방지판을 말하죠, 그죠? 공작물의 설치가 끝나면 척에서 렌치는 제거해야 되죠. 작업 중에 가공품을 직접 만지지 않는 거 좋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세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를 두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날 접촉 예방 장치, 가급적 덮개보다는 이렇게 적으시고요. 반발 예방 장치가 있죠. 반발 예방 장치 종류 3가지 적으세요 한다면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프레스의 가뭉식 방호장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뜻하죠. 손이 광선을 차단한 직후부터 급정지 장치가 작동을 개시한 시간은 0.03초고 급정지 장치가 작동을 시작해서 슬라이드가 정지한 때까지 시간이 0.2초입니다. 광축의 설치 위치는 위험점에서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얼마만큼 떨어져서 설치해야 되는가라는 거니까 결국은 안전거리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전자식이나 양수조작식에서 안전거리 공식 동일했거든요. 안전거리 dm는 1600 곱하기 초 해도 되고요. 또는 센티미터일 때는 160 곱하기 초다. 아예 시간을 넣어서 기억하자 그랬다, 그죠? 자, 지금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고 생각 요식에 바로 놓겠습니다. D는 1600 곱하기, 자, 하나 시간은 0.03초고 또 다른 시간 0.2초. 이게 총 급정지에 소요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368mm.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스 방호 장치 중 가드식 방호 장치, 다시 말하면 게이트 가드식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구조 및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요, 파란색 별표로 수정할게요. 미동 행정이라는 건 아주 미세한 행정이다 보면 돼요.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걸 뜻해요. 이럴 때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가드를 개방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했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임이 아주 없을 때는 미동 행정에서는 가드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 작업의 위험이 미동 행정 아주 작은 행정이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좀 가드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미동 행정에서는 어떻게 한다? 가드를 개방할 수 있게 한다. 1번이 틀렸죠. 그죠? 자, 1행정 1정지 기구를 갖춘 프레스에 사용하고 가드 폭이 400mm 이하일 때 가드 측면을 방호하는 가드 부착하고 가드 높이는 프레스에 부착하는 금형 높이 이상으로 한다. 그죠? 1번이 틀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게차 헤드 과드에 관한 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게차 사용 시 화물 낙하 위험의 방호 조치 사항으로 헤드 가드를 갖춰야 합니다.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죠? 2배 값의 등분포 정하 중에 견뎌야 되죠. 단, 그 값이 4톤을 넘을 때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한다. 그죠? 답은 1번의 2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5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프레스 금형의 설치, 조정 시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 그죠? 이렇게 금형 안에서 작업자가 작업할 때, 그죠? 금형을 부착이나 해체나 조정할 때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여두는 거죠. 그죠? 안전 블록을 사용한다라고 해야죠. 자, 그 다음 56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동력 프레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동력 프레스는 크랭크, 토글, 마찰, 너클, 스크류, 캠 프레스까지 동력 프레스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간혹 실기까지 출제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서 둥근 톱의 두께가 4mm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했습니다. 자,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 진폭보다 작을 것 그랬죠. 그죠? 그래서 톱이 지금 현재 4기 때문에요. 4 곱하기 1점이라면 4.4mm 이상 되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8번 그죠? 보일러 수에 유지류, 고연물 등의 부유물로 인한 거품이 발생해서 수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거품을 foam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수위 판단이 어려운 거 답은 3번의 foaming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한 화물 적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최대 적재량의 10%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틀려져, 그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죠. 10% 초과한 거 잘못된 거죠. 그죠?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고 붕괴나 낙하 방지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편화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나머지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 위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건물의 지하층에 설치해서 안 되죠. 지하에 설치하면 아세틸렌 폭발 굉장히 잘하죠. 행여나 폭발했을 때 전 건물이 폭발 피해를 보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어디에 최상층에 설치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와는 얼마 떨어진다? 3m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최상층에 설치하면서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고요. 옥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계곡물을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 들어간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서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 다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